안녕하세요. 주식망고입니다. 지난주에는 돼지 열병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가 급 관심을 갖게 된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이 과연 언제 올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정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 예정입니다. 일단 작년도 여름에 문 대통령이 데이터 활용에 관련돼서 이제 의미 있는 발언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3월과 5월에 정부에서 두 가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3월 21일 날 혁신금융 추진 방안이라고 해서 뭐 중구에 있는 어떤 뭐 기업은행에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얘기가 앞으로 중소기업이 좀 더 대출을 많이 받고 금리를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3년 동안 100조 원 정도 대출 규모를 확보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스텝으로 3년이니까 매년 어떠한 일정들이 진행이 되냐라고 본다면 일단 올해 2019년도에는 동산 담보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동산 담보.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동산? 무슨 동산? 이랬는데 사실 부동산과 이제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사실 저는 그냥 이제 회사원이기 때문에 재직 증명서나 또는 뭐 근로소득세 뭐 1년, 2년, 3년치를 달라면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치의 회계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무제표나 또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담보권, 담보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외에 이제는 뭐 IP 지적 재산권이라던가 아니면은 공장이라던가 가지고 있는 기계 장치라던가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동산이죠. 이런 재산이 이런 동산 재산도 포함해서 기업에게 대출을 할 때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산 관련된 일정이 이제 2019년도에 정부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투스텝으로 내년도 2020년도에는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되냐면 기업의 영업력이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기술력, 영업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금리를 책정하고 자금을 조달하게 해주는 총괄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진행될 일정 먼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면 일단 올해 일정은 일괄담보제, 아까 말씀드린 동산이 포함된 일괄담보제 시행 여부인 것 같아요. 일단 법무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법무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산 담보 권리 보호와 관련된 그리고 또는 동산 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가이드가 올해 상반기에 법 제정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국회로 툭 넘겨서 통과되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국회 상황이 늘상 그래 왔듯이 사실 이런 이슈에는 그닥 관심이 없죠, 그들이. 그들은 제가 고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패스트 트랙이다 뭐다 막 지금 들어 눕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 기사 검색을 하면 과연 이게 되는 거야? 뭐 이런 투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늦게 시행될 가능성이나 지연될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어떤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법 제정도 되었고 신용평가와 관련된 제도도 개선이 되었고요. 이미 선진 국가에선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사실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내가 기존에 봐왔던 재무제표나 부동산 외에도 뭐 기계 장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영업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고 시장 내에서 그 회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숨이 찬데 여기에다가 뭐 지적재산권도 평가를 해야 되고 기존에 평가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항목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한 시스템도 필요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평가를 하기 위한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어디에서 제공받아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 제도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뭐 기업 다중 분석 DB를 신용정보원이 구축을 하고 뭐 상거래와 관련된 매출 채권, 그다음에 뭐 지급결제 신용도 이런 것 등을 지수화해서 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된 신용지수인 뭐 페이덱스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포부를 제시를 했습니다. 페이덱스. 미국에서는 실제로 또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과연 정말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은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21년에는 이 모든 과정을 합산해서 이제 총괄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3월 21일 날인가요? 이때 발표된 부분이고 지금 5월 2일 날인 지난주 목요일, 지난 목요일에 발표한 내용은 혁신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규제 샌드박스로 해서 몇 년 정도, 4년인가요?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해서 몇 가지 아이템들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뭐 마이 데이터? 어떤 내용? 마이 데이터라고 해서 뭐 은행이나 카드나 증권이나 보험이나 모든 금융기관에 걸려있는 나의 모든 뭐 상품이나 정보들을 모두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있었고 뭐 카페나 드라이브스루에서도 환전이나 현금 인출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과 관련돼서도 뭐 플랫폼을 개발을 해 보이겠다. 그리고 또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좀 두들겨 맞았었죠. 뭐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좀 토닥토닥 해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오는 나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카드사에서 가지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정보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개인 신용대출과 관련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찾아봤던 부분은 더존비 지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는데 비회관 중소기업 등한테서 수집한 회계 정보를 신용정보 제공이나 평가 모형에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원래 기업과 관련된 어떤 뭐 세무나 회계와 관련된 데이터는 신용정보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신용조회업자나 또는 뭐 신용조사업이나 또는 채권 출심업자로 그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자가 제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비즈니스온에 대한 종목을 조사하다가 더존 비즈온으로 넘어가고 더존 비즈온의 이런 정책 내용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또 정책도 타고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번 주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좀 더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아까 두 번째 내년도에 추진될 내용이죠. 이제 여러 가지 기업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여러 가지 다른 자산들을 활용해서 평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또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는 나이스평가정보 같은 신용정보회사.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 상방이 열려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이번을 조사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그러니까 기존에 보지 않았던 매출 채권이나 여러 가지 지급 결제와 관련된 내용들도 대출 심사에 넣으려면 사실 ERP,
전자세금 계산서 이런 내용들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바로 비즈니스온이나 더존 비즈온, 웨캐시든 경리나라였지만 사실 좀 많이 올랐죠. 네, 비슷하게 이제 같은 동종 업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 있고 또 이런 정보가 중요해지다 보면 항상 또 뒤따라 오르는 친구들이 있죠. 바로 보안 업체들, 뭐 윈스나 뭐 질환지구 시큐리티나 여러 가지 이런 보안 업체들도 사실은 관련돼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정책 내용들을 앞으로 정부가 어떤 뉘앙스로 또는 어떤 속도로 풀어나갈지는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인데 이미 어쨌든 선진국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정을 우리가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법 개정과 관련된 뉴스들은 항상 좀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일정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관련주들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좀 뭐 덜 오른 회사들, 아니면 모멘텀이 가장 센 회사들 정도 압축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 언제 올 것인지 아니면 이미 오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재미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근데 이렇게 또 구독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노잼이지만 차근차근히 재미를 더해가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식망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